검찰에서 주장하는 재명이 형을 찔렀다는 칼은 압수 당시 경찰이 주장한 A4 용지가 아니라 전지에서 나왔고, 재명이 형이 피습 당시 찔려서 지혈을 했던 위치와 현재 재명이 형 수술 위치가 현저히 다르게 나타난 부분, 일반적 자상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이상한 십자상처의 수술 절개 자국, 피습 직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피가 피습 2분 경과 후 터져나오기 시작한 점, 피습 2에서 3분 경과 후 피습당한 위치가 아니라 그 반대편에서 흘러내리는 피, 그리고 피습 1차 가격 시점 빗나간 칼 끝의 위치, 그럼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재명이 형 와이셔츠의 칼 구멍, 그리고 이렇게 무딘 칼 끝으로 두꺼운 와이셔츠 깃을 뚫을 수 있는 것인지, 지혈을 한 사람의 오른손이 아닌 왼손에 피가 흠뻑 젖어있던 부분, 현장 기자들조차 재명이 형이 쓰러질 때 왜 쓰러졌는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도 다 밀치어서 단순히 밀쳐서 쓰러지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뒤에서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넘어지셨는데 예. 두따기 형, 어제 재명이 형을 피습했던 김씨 아저씨 첫 번째 재판이 열린 거 알고 있었어? 어제 이재명 피습 첫 재판이라는 기사가 언론에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공판이라는 표현이 더 구체적인 표현이야. 공판? 재판과 뭐가 다른 거야? 먼저 재판이라는 것은 크게 민사, 형사, 행정, 가사재판 등으로 나뉘게 되는데, 여기서 형사재판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판이라고 부르지 않고 공판이라고 불러. 재민이는 잘 모르겠다. 왜 굳이 공판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일단 공판이라는 것은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서 판사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돼. 여기서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공소의 제기라는 표현을 쓰지, 줄여서 기소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검사가 형사사건에 관한 심판을 법원에 청구하는 권리를 공소권이라고 하지. 아, 그래서 조국 지지자들이나 이재명 지지자들이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구나. 그렇지. 쉽게 우리말로 말하면 검찰이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물으려 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공소권을 남용한다는 한자식 표현을 쓰면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언가 더 유식하게 보면서 마치 검찰이 잘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도 하지. 어쨌건 검찰의 공소에 의해서 진행되는 재판을 공판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어제 첫 번째 공판이 열린 것도 아니고 공판 진행에 대한 준비기일이었지. 그래서 사건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대략적인 검찰의 주장, 피고인의 입장, 증거조사에 대한 계획, 재판 방식, 즉 공개 재판 여부 등에 대한 이야기만 한정되어서 진행돼. 물론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 편의상 재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엄밀히 재판과 공판은 분류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보다 전문적이라 할 수 있지.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피습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공소권 남용이 아닌가?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는 재명이 형이 칼에 찔린 것으로 나와 있을 텐데, 검찰의 주장과 다르게 재명이 형이 칼에 찔린 적이 없으니. 그래, 맞아. 재판부의 판사가 우리의 영상들을 보았다면, 그리고 검찰의 기소 사실들을 면밀히 체크한다면 현재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거야. 바로 아포유 형이 희망을 걸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지. 재판부 판사님께서 아포유 영상을 한 번이라도 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으로, 정상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현재 이재명 자작극은 음모론이 아니라 기정사실이니까. 혹시 영상 처음부터 노려보시고 계신 저분이? 쉿,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포유 형이 저분 사진을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넣으라고 시켰어. 저분 사진은 어떻게 구했대? 몰라. 저분이 직접 물어보면 저분에게만 답해주시겠대. 어쨌건 지금 검찰에서도 지금의 사건이 자작극임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검찰에서 자작극을 언급하게 되면, 첫째,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이들에게 검찰에 대한 비난을 고조시킬 것이고, 둘째, 이러한 여론에 힘입어 야당에서 현 정부와 검찰을 강력하게 비난하겠지. 그리고 세 번째, 이러한 여론이 힘을 입게 되면 이번 총선에서 현 정부와 여당에 무척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낼 거야. 우와, 듣고 보니 그러네. 그래서 검찰에서는 자작극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허술한 공소장으로 지금 자작극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부분의 공을 사법부에 던진 것이 아닌가 싶어. 설마 지금의 시나리오로는 도저히 자작극이 명백한 이번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이 이렇게 넘길 수 없는 것이다 보니 아포유 형과 두따기 형이 내린 결론은 바로 지금 말해준 시나리오야. 만약 그 시나리오가 맞다면 판사님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 수 있을까? 그게 미지수지. 하지만 저분은 과거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뒷배를 안고 있던 전병헌에게 징역 6년을 판결한 바 있지.
물론 그 부분이 증거가 너무 뚜렷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판결을 내린 것일 수도 있겠지만, 멋진 판사님이시구나. 하지만 현재 검찰의 주장 내용보다 피의자가 더 높은 형을 유도할 수 있는 주장을 스스로 하고 있다는 부분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어. 그게 뭔데? 검찰에서는 이번 사건 동기에 대해서 영웅심리에 의한 범행이라고 공소장에서 밝혔는데, 피의자 김씨 아저씨가 영웅심리가 아니라 정치적 명분에 따른 범행임을 명확하게 했거든.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검찰에서는 정치테러 부분을 희석시켜서 기소를 한 거야. 그리고 이 부분이 피의자에게도 유리한 부분이었겠지. 왜? 재판 판결이라는 것은 100% 객관적일 수 없어. 늘 해당 시점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형량이 높아질 수도 혹은 낮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배현진 의원 테러까지 겹쳐지면서 정치 테러를 상당히 혐오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따라서 판사 역시 영웅심리를 넘어 정치 테러로 인식하게 되면 형량이 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헐, 지금은 가족들이 선임해준 변호사까지 있잖아. 그런데 왜? 이 부분 역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야. 분명 피의자 김씨 아저씨는 생활고로 월세도 밀리고 있다고 언급했던 바 있지. 그럼 가족들 상황은 좋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 아저씨의 가족들이 검사 출신 변호사가 무려 3명이 대표 변호사로 있고 언론 동원 능력까지 있는 법무법인 PK의 사건을 의뢰한 거야. 더욱이 해당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 3명 중 2명은 윤석열 정부 탄생 이후 검사를 그만둔 것으로 보여. 우와, 우와, 우와. 점입 가경이네. 그래, 어떻게 이번 사건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모두 넘어서고 있어. 변호사가 정치적 신념이라는 발언을 못하도록 해야 했는데, 오히려 변호사가 언론에 자신이 변호하고 있는 피의자에게 불리한 언급을 언론에까지 퍼뜨리고 있으니 도대체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되는 일투성이야. 판사도 어이없지 않을까? 오늘 이야기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자. 안 돼. 찌민이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단 말이야. 다음 이야기는 내일 해야 할 것 같아. 시간이 늦어서. 그럼 벌써 마무리 멘트 하는 거야? 맞아. 아쉽지만 시청자분들께는 내일 영상을 기대해달라는 말을 남기며, 제명아 학교 가자 끝.